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도 하셔야죠. 그냥 놀면 금방 늙어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창업이라도 해야 하나? 봉사활동이라도 나가야 하나? 취미라도 배워야 하나? 그런데 말이죠.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그냥 놀 걸 그랬어요. 왜 또 바쁘게 살았을까요?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30년, 40년을 사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셔도 되는데 또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바쁘게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노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왜 쉬는 게 두려운지. 둘째, 돈 걱정 때문에 못 쉬는 마음. 셋째, 건강하게 오래 쉬는 방법.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7세 김영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환자들 돌보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손이 거칠어지도록 허리가 아파도 참으면서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어요.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에 출근했을 시간인데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는데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자꾸 딴 생각만 납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점심을 먹고 또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은 가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쳐다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때 딸이 카페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뭐라도 해야 해.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아. 다음날 동네 카페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임대료가 한 달에 300만 원. 인테리어는 5천만 원. 커피 기계랑 재료비까지 합치면 처음에 8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더군요. 퇴직금이 1억이었습니다. 거기서 8천을 쓰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에 커피 몇 잔을 팔아야 본전일까?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계산하는 엄마를 봤어요. 카페 하려고 계산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또 일하려고 하냐고.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왜 또 일을 하려고 했을까? 왜 쉬는 게 이렇게 불안했을까? 김영애 씨는 카페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냥 쉬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상했어요. 죄책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세수를 했어요. 예전엔 항상 급하게 씻고 나갔는데 이제는 거울을 보며 천천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 바람이 이렇게 시원했구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게 없었습니다. 꽃을 봤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예쁜 꽃이었습니다. 나무도 봤어요. 하늘도 봤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강아지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 모습을 그냥 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낮잠을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 자는 낮잠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손주가 왔습니다. 블록을 같이 쌓았어요.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손주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찌푸려 있던 얼굴인데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더군요.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다고, 불면증도 없어졌다고, 뭐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김영애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쉬었다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게 맞다고. 쉬는 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 김영애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다고. 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진작 쉴 걸 그랬다고. 왜 쉬는 게 두려우신가요? 평생 일만 하셨으니까 쉬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쉬는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죄책감도 들 거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조금씩 익숙해지세요. 천천히 쉬는 법을 배우세요. 억지로 뭔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천천히 보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창문 좀 열어보세요. 바람 좀 쉬세요. 공원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 좀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은퇴하자마자 창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페, 치킨집, 편의점. 5명 중 4명이 3년 안에 문 닫습니다. 노후 자금만 날립니다. 억지로 취미를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골프 배우고 등산 다니고 악기 배우고 그런데 6개월 안에 다 그만둡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돈만 쓰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과도한 봉사활동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봉사는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가서 몸을 혹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피로가 쌓이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은퇴 후 1년은 무조건 쉬세요. 아침에 산책 30분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세요. 점심 먹고 낮잠 1시간 자세요. 침대에 누워서 눈만 감아도 됩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저녁에 다시 산책 30분 하세요. 저녁 공기를 쐴 때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69세 박순례 할머니가 이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대요.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하고 싶은 게 생기더랍니다. 이제는 뭘 하고 싶은지 알겠다고. 억지로 만든 계획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게 보인다고. 그게 진짜 휴식입니다. 1년 쉬고 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보입니다.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65세 이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꽃다발을 줬어요. 박수도 쳤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기쁜데 왠지 슬펐어요. 이제 회사에 안 가도 되는데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며 웃었지만 이철수 씨는 웃지 못했어요.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 아내 것까지 합치면 18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은 써야 하니까 부족한 게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 퇴직금으로는 15년도 못 버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더 살까? 20년? 30년? 계산할수록 불안했어요.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마트 가서 고기 좀 사올까 물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고기는 비싸니까 그냥 김치찌개 먹자고 했어요. 아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고기 한 번도 안 사 먹었다고 했지만 이철수 씨는 돈을 아껴야 한다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돈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마트 가면 가격표부터 봤어요. 조금이라도 비싸면 안 샀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어요. 친구가 저녁 같이 먹자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외식비가 아까워서요.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돈 쓸 일이 없으니까요. TV만 봤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했지만 영화 보는 돈이 어디 있냐며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철수 씨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외출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왔습니다. 아빠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고 물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한숨을 쉬며 돈 걱정 때문이라고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일주일 후 재정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전문가가 걱정하지 말라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180만 원 나오니까 부족한 건 70만 원 뿐이라고. 그럼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음이 확 가벼워졌어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고기도 사 먹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전문가가 웃으면서 당연하다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라고, 너무 아끼면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놀랐지만 그냥 먹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둘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습니다. 한 점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철수 씨도 웃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철수 씨는 여유롭게 삽니다. 물론 아끼긴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외식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돈 때문에 3개월을 지옥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진작 상담받을 걸 그랬다고. 여러분, 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끼면서 사시지 마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드세요.
좀 쓰세요. 좀 즐기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관속까지 가져갈 순 없어요. 실제로 73세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사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경로당에서 친구 만나고 저녁엔 손주 돌봐줍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이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행복하대요. 돈 많이 써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합니다. 친구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게 제일 좋다고. 여행도 꼭 해외로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산책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입니다. 고급 식당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아내랑 같이 만들어 먹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유에서 옵니다.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관계의 여유.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해야 놀 수 있어요.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손주가 왔습니다. 5살 손주예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놀자고 손을 잡아당겼어요. 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녔어요. 같이 뛰자고 했습니다. 뛰고 싶었습니다. 손주랑 같이 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뛰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손주가 실망한 얼굴로 혼자 뛰어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손주랑 놀아줄 수도 없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을 검사했는데 의사가 관절은 괜찮다고 했어요. 문제는 근육이라고. 근육이 너무 약해서 무릎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김순자 할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냐고, 운동한다고 나으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장담한다고. 3개월만 운동해 보라고.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어요.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손주랑 뛰어놀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어요. 스쿼트라는 운동이었습니다. 10개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거 맞나 싶었어요.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10개씩.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상했어요.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3주째 스쿼트를 20개로 늘렸습니다. 할만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또 왔습니다. 공원 가자고 했어요. 공원에 갔습니다. 손주가 뛰어갔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뛰었습니다. 천천히지만 뛰었어요. 무릎이 괜찮았습니다. 손주가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뛰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뛴다고. 김순자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3개월 후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며 계속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의사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나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운동합니다. 손주랑 뛰어놀기 위해서요.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진작 할 걸 그랬다고. 여러분, 몸이 아프신가요?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스쿼트 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스트레칭 하세요. 손주 안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랑 뛰어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운동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2주만 참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만 있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개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벽에 손대고 팔굽혀펴기 10개 하세요.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팔 근육이 생깁니다. 이것만 하세요. 하루 20분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만 하세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근육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2주가 고비입니다. 2주 넘기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때부터는 할만해요. 한 달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편해집니다. 2달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벼워져요. 3달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손주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귀여운 얼굴.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 안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운동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의자 잡고 스쿼트 10개만 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68세 박미경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눈물만 났어요. 새벽 2시가 돼서야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안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자고 낮 12시에 일어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TV만 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도 수척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알면서도 못 고쳤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이 걱정해서 전화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를 보고 놀랐어요.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약 드시고 상담도 받으라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딸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한 달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라고. 30분만 걸으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딸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못해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7시였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걸었어요. 30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먹었어요. 다시 잤습니다. 다음 날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기 싫었어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딸과의 약속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공원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볍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70세 이웃 할머니였어요. 둘이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잃은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미경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약 없이도 괜찮다며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지금 박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친구 만나서 걷는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규칙적인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딱 3가지만 지키세요. 아침 산책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7시든 8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점심 후 낮잠 1시간. 침대에 누워서 눈만 감아도 됩니다. 꼭 잠들 필요는 없어요. 몸을 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 10시 취침. 늦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을 지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세요.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자유입니다. 친구 만나도 되고, TV 봐도 되고, 손주 돌봐도 됩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 3가지 기둥만 세우세요. 그럼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3가지입니다. 첫째, 은퇴 후 1년은 무조건 쉬세요. 창업도 봉사도 취미도 다 1년 후에 생각하세요. 그냥 노세요. 억지로 뭔가 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둘째, 돈 걱정 때문에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끼면서 살지 마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드세요. 좀 쓰세요. 셋째, 매일 아침 산책 30분, 점심 후 낮잠 1시간, 밤 10시 취침. 이 3가지만 지키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의자 잡고 스쿼트 20개만 하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7시에 30분 산책. 이것만 하세요. 2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게 놀 수 있습니다. 68세 박미경 할머니처럼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가족,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은퇴 후 뭐 하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냥 놀아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평생 고생한 대가입니다. 65세부터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하는 설렘. 친구 만나서 웃고 떠드는 그 순간. 손주 안고 뛰어노는 그 시간.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가족 위해, 회사 위해, 누군가를 위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아침 햇살 받으며 천천히 걷는 그 순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그 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여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꿈꿔왔던 삶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